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2월 새벽 5시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멈춰진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돌연 차에서 내려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 이 남성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춘 40대 남성 감 잡으셨죠? 네, 만취 운전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서울 서부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7%로 측정이 됐다고 하네요. A씨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차를 세워놓고 경찰이 오기 전 5분 사이에 급하게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신박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A씨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한 병 반이 퍼져서 당시에 그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기까지 아마 과학적으로도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판부도 아마 이런 점을 고려했겠죠.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굉장히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법적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터져나오는 근로자 문제, 법적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 일단은 뭐 사업장 측면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예,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장이 좀 어려워지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해고 내지는 뭐 이제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의 뭐 이제 문제들이 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씁쓸하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글프기도 하고요.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취준생으로 지내다가 올해 초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 회사에 행정직 채용 공고를 봤는데요. 일도 제 전공과 맞았고 정규직이어서 조건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받고 채용이 확정되어 첫 출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첫 출근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취업 공고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행정직이 아니라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고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었습니다. 결국 2달 정도 근무하다 업무가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제 시간과 노력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거짓 채용 공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그래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채용 공고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일부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2항을 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조 3항 같은 경우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변호사인데요. 이런 법도 있군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구인자가 다 해당합니까? 모든 채용 공고를 낸? 모든 구인자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법적인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채용절차법 3조에 보면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네. 채용절차법을 근거로 이제 뭐 구인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한 조건이 또 있기는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채용 광고가 아니라 직업 소개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제 거짓으로 구인 광고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직업 소개업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매치를 시켜주고 거기서 네. 수수료를 받는 사실 거다 여기서 보니까 피해 당하시는 그렇죠. 분도 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실제 조건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사람들을 호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요 경우는 이제 채용절차법은 아니고 직업안정법에 별도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업 소개 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는데요. 좀 네. 무겁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님. 채용 광고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다단계 사업에 가서 물건을 팔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허위 채용 광고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건 없습니까? 예,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광고를 지불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채용이라는 수를 써가지고 이제 네.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채용절차법에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 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 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로 돌아와서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근로계약 이제 첫 출근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시게 될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경우 근로조건을 이제 좀 면밀히 확인을 하시고 그게 이제 채용 공고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이제 채용 공고를 허위 공고다라는 걸로 이제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뭐 급하다고 해서 실제로 그냥 막바로 이제 현장이라든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업무는 채용 공고하고 동일했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알고 보니까 뭐 이제 현저히 낮다거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뭐 측면도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둘 법적 내용들도 있을 텐데요. 자,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이 서류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채용절차법에 보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네. 경우에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구직자가 이제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정된 채용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확정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신 분들이 내가 낸 서류 돌려달라라고 하면 이제 개인 정보가 그렇죠. 들어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채용
채용 강요의 금지 이런 조항도 있다면서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형사상 업무방해죄하고 좀 상통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 채용절차법에 별도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할 수 없고 네.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위반할 경우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채용 절차를 하기 위한 규정이군요. 예. 네, 우리 처음에 이제 모두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 이제 채용 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고 말씀 주셨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렇게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이 부분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긴 좀 힘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은 민사상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 다른 내용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 도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새로운 정보였고요. 많은 분들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